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이 8천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를 넘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홍콩의 한 여고생의 이야기를 통해 세계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한글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한국에서 어떤 도전과 성장을 겪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해주세요. 잠깐,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실 거죠? 바로 시작합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글자야? 처음 그 문자를 봤을 때 솔직히 말해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둥글고 네모지고 뭔가 기호 같기도 하고 그림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낯선 글자가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아무 의미도 모르는 글자였는데도 계속 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홍콩에서 태어나고 자란 19살 여고생 소피아입니다. 부모님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자로 소혜라고 지어주셨지만 정작 저는 한국과는 아무 관련 없이 자랐어요. 부모님은 제가 중국어와 영어를 완벽하게 익히길 바라셨고 저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두 언어를 익혔습니다. 한국어? 그건 제 삶과 전혀 상관없는 언어였어요. K-팝, 한국 드라마? 다들 좋아하는 건 알지만 저랑은 거리가 먼 이야기였어요. 학교 후 친구들과 버블티 가게에 앉아 수다를 떨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가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야, 이거 봐. 요즘 홍콩에서도 한국 화장품 브랜드 매장이 엄청 늘어났대. 화면 속에는 한국어 간판을 단 가게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러고 보니 요즘 거리에서도 한글 간판 많이 보이지 않아? 또 다른 친구가 맞장구 쳤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러고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홍콩 곳곳에서 한글 간판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카페, 화장품 가게, 의류 매장, 심지어 우리 집 근처 작은 상점까지도 마치 홍콩의 두 번째 언어가 된 것처럼 한글이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상하게도 그 낯선 문자들이 점점 신경 쓰였어요. 단순히 외국어 간판이 늘어났다는 느낌이 아니라 무언가 제 일상에 깊숙이 스며드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학교에서 열린 한국 문화 전시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관심이 있어서 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점심시간을 때울 겸 따라갔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뜻밖의 무언가에 사로잡혔습니다. 전시장 한쪽에 작은 부스가 있었어요. 커다란 화면에는 훈민정음이라는 단어가 떠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한글 창제 원리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한동안 그 말을 곱씹었어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자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같은 언어들은 배우기가 어려운 게 당연한데 한글은 원래 쉽게 배우도록 만들어졌다고요? 그때 부스를 운영하던 한국인 선생님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글로 자기 이름을 적어볼래요? 저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어요. 볼펜을 들고 알려주시는 대로 제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낯설지만 부드러운 곡선과 강한 직선이 어우러져 제 이름이 완성되었어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어요. 마치 저를 위한 새로운 이름이 탄생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글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그냥 예쁜 글자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글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제 손으로 직접 써보고 싶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쉬는 시간에 책상에 낙서를 하다가 무의식적으로 한글을 따라 쓰고 있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친구가 옆에서 보고 킥킥 웃었습니다. 야, 너 한국어 공부하냐? 갑자기 웬 한글? 저는 그제야 제가 뭘 하고 있었는지 깨닫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냥 신기해서 처음으로 공책을 꺼내 가나다라를 따라 써보았어요. 아직은 서툴고 어색했지만 손끝에서 글자가 하나씩 만들어질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상하게도 이 작은 글자들이 저와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걸 내가 직접 읽을 수 있다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고 난 후부터 저는 이상하리만큼 한국어가 궁금해졌어요. 글자를 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한글과 한국어 배우는 법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자음과 모음표, 기초 문법 정리, 발음 영상까지 그렇게 한 페이지, 또 한 페이지를 넘기는 동안 제 안에서 무언가가 차오르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엄마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피야, 뭐 해? 저는 얼른 휴대폰 화면을 가렸어요. 아, 그냥 공부하고 있었어. 엄마는 이상하다는 듯 바라봤지만 별말 없이 문을 닫고 나갔어요. 저는 다시 화면을 켰습니다. 그래, 한번 제대로 배워보자. 이렇게 저희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 나 한국어 배울 거야. 잠깐의 침묵 뒤 친구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뭐? 너 한국 가서 아이돌 될 거야? 아니, 혹시 한국인 남자친구라도 생겼어? 다들 장난스럽게 농담을 던졌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너한테 중요한 건 중국어나 영어야. 왜 하필 한국어야?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긴 해도 제 삶과는 무관한 나라였는데 갑자기 한국어를 배운다니 그들의 반응이 어쩌면 당연했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이번만큼은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글 자음과 모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운 문자에 대한 호기심이었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한글 자음을 하나씩 따라 쓰다 보니 마치 퍼즐을 맞추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금세 한계를 마주했어요. 문제는 발음이었습니다. 특히 리을 발음이 저를 가장 괴롭혔어요. 중국어에도 L과 R이 섞인 소리는 있지만 한국어 리을은 그 중간 어디쯤 있는 것 같았어요. 입으로는 따라했는데 녹음해서 들어보면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학원에서 만난 한국인 선생님께 발음을 들려드렸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웃으셨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 조금 어색하긴 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쓰렸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했는데 여전히 자연스럽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게다가 조사도 헷갈렸어요. 영어와 중국어에서는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거의 정해져 있는데 한국어는 조사 하나 때문에 문장의 의미가 확 바뀌었어요. 나는 좋아해요와 나를 좋아해요가 완전히 다른 뜻이라니 처음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운명처럼 한 가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홍콩의 대학 입학시험 DSE에서 한국어가 제2외국어 과목으로 추가된다는 뉴스였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 성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제 미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부모님을 설득할 명분이 생겼어요. 저는 신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한국어 공부하면 나중에 대학 입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DSE에서 한국어 과목을 추가한다는 뉴스 봤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대체 그게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야? 중국어나 영어 실력을 더 쌓는 게 낫지 않겠어? 하지만 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 회사들도 홍콩에 많고 나중에 취업할 때도 분명히 유리할 거예요. 부모님은 끝까지 확신을 가지지 못했지만 결국 성적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한국어 공부를 허락받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우선 홍콩 내 한국어 학원을 찾아 등록했어요. 주말마다 3시간씩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자신감이 있었는데 막상 원어민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 숙제 다 했어요? 라고 묻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현실을 깨닫고부터는 더 독하게 공부했어요. 수업을 듣고 나서 따로 복습했고 한국어로 된 유튜브 영상과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듣다 보니 귀가 조금씩 트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한국어 실력을 평가할 기회가 찾아왔어요. 토픽 시험에 도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 준비는 생각보다 더 어려웠어요. 듣기 평가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빨리 말해서 정신이 없었고 읽기 지문도 낯선 단어 투성이었어요. 특히 쓰기 영역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한국어 문장을 만들 때마다 어색한 표현들이 나왔어요. 한국어 문장은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러워. 선생님이 고쳐준 문장을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쓴 문장과 너무 달랐어요. 한국어는 단순히 단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필요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공부하면서 점점 한국어가 익숙해졌고 시험 직전에는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시험을 치른 날, 저는 예상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내가 진짜 해냈어? 점수를 확인하는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짜 성과를 내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어 시험 성적이 오르자 저는 점점 더 욕심이 생겼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어를 익히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당장 한국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우선은 대학 입시가 먼저였어요. 다행히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한 덕분에 DSE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 홍콩 내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대학교 1학년이 된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학교 게시판에서 한 공지를 보게 되었어요.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한국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며 한국어를 익히고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가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반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그렇게 저는 또 한 번 더 큰 도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창문 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며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내가 한국에 온 거야? 공항에 내리자마자 한국어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언어가 실제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모든 표지판, 가게 간판, 사람들의 대화까지 온통 한국어뿐이었어요. 머릿속으로는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막상 듣고 보니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짐을 찾고 입국장을 빠져나온 후 저는 공항 내 편의점에서 티머니 카드를 구매하고 충전했어요.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이 카드가 필수라고 들었습니다. 카드 한 장만 있으면 지하철, 버스, 편의점까지 결제할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좋아. 이제 지하철 타고 숙소로 가면 돼. 카드를 손에 쥐고 개찰구 앞에 섰어요. 그런데 순간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거 그냥 찍고 지나가면 되는 거 맞지? 혹시 충전이 덜 됐으면 어쩌지? 긴장한 나머지 개찰구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결국 용기를 내서 카드를 찍고 통과했습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그제야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노선을 보고 숙소까지 가는 경로를 확인하는데 어디서 환승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교과서에서는 한국의 대중교통은 편리하다고 배웠지만 막상 직접 이용하려니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한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이 나왔어요. 이번 역은 서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서울역? 여기서 환승해야 했던가? 저는 당황해서 스마트폰 지도를 다시 확인했어요. 맞아요. 여기서 내려야 했습니다.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지만 출입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 못 내렸어.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서울역에서 내려야 했는데 지하철은 이미 다음 역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보니 저처럼 여행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침착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스마트폰 지도를 다시 확인하고 다음 역에서 내려 반대편 열차를 타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 몇 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어요. 결국 한 정거장 뒤에서 내려 반대편 승강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다행히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영어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길을 찾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나는 한국어를 공부했는데도 이렇게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못하는구나. 겨우 다시 서울역에 도착하고 갈아탈 지하철을 찾았어요. 하지만 개찰구 앞에서 또 한 번 당황했습니다. 티머니 카드를 찍고 나가야 하는데 환승하면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보였어요. 나는 환승하는 건데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야?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한국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카드를 찍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도 따라하면서도 요금이 갑자기 더 나가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문구는 환승할 때 당장 요금이 추가된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환승 후 이동한 거리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안내문이었던 거죠. 그때는 몰라서 괜히 조마조마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문제없이 통과되었습니다. 몇 번의 실수를 거쳐 결국 숙소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침대에 털썩 누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 그동안 교과서로만 배운 한국과 실제로 경험하는 한국은 너무 달랐어요. 저는 한국어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매 순간이 도전이었어요. 내가 여기서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안고 하루를 마무리하려는데 그 다음부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맵다. 입안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옆자리 한국인 친구들은 웃으며 김치를 한 조각 더 올려줬습니다. 소피야. 한국에서는 이렇게 매운 거 먹을 때 우유가 최고야. 우유라니? 저는 반신반의하며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입안의 화끈거림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친구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이제 완전 한국 사람 다 됐네. 한국 생활이 시작된 지 2달째. 저는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를 떠올리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공항에서부터 길을 잃고 수업 시간에 교수님의 질문을 엉뚱하게 이해하고 식당에서는 반찬이 무료인지 몰라 매번 따로 주문했다가 친구들에게 놀림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저를 점점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한국에서 대학 수업을 들었을 때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 당황했어요. 학생들은 빠르게 필기를 했지만 저는 중요한 단어 몇 개만 간신히 적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제 앞자리 한국인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저는 긴장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데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며 질문하셨습니다. 소피야,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을 조합해 최대한 답변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이 문제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제 생각은 문장을 완성하기도 전에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주 좋아요, 여러분. 보세요. 소피아는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지만 이렇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빨리 발전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를 잘하는 것보다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점점 더 한국어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실수하면 친구들이 도와줬고 틀려도 괜찮다고 말해줬습니다. 덕분에 저는 자신감을 얻었고 하루하루 달라지는 제 모습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한국인 친구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소피아, 우리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하는데 나가볼래? 내가? 아니야. 난 아직 완벽하지 않아. 무슨 소리야. 너 요즘 우리랑 대화하는 거 보면 진짜 많이 늘었어. 완벽할 필요 없어. 그냥 도전해보는 거지.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저는 몇 달 전 공항에서 헤매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길을 찾는 것도 밥을 주문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한국인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래, 해보자. 난 원래 도전을 좋아하잖아. 대회 당일 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에서 온 소피아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길을 잃고 지하철 환승도 못하고 교수님 질문도 못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많은 친구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저는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끝나자 다시 한번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친구들과 교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모두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 발표. 저는 3등을 차지했어요. 우와, 소피아, 너 정말 대단해. 내가 3등을 했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와 친구들과 기쁨을 나눴어요. 그날 밤,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한국어로 내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그렇게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이 끝나갈 무렵,
저는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처럼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익힌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교환학생 생활이 끝나고 홍콩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을 때 저는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나 다시 올 거야. 언제? 곧 다시 한국에서 공부할 거야. 그리고 언젠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 친구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진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내가 한국 돌아오면 다시 만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도전하고 부딪히며 성장한 소피아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한국어는 그녀의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에 망설이고 있나요?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두려울 수도 있지만 소피아처럼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영감을 줄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